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엇갈린 환율 발언에 숨겨진 진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약달러를 외치며 수출을 늘리려 합니다. 반면 베센트는 안정적인 물가와 투자 유치를 위해 강달러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겉보기엔 모순된 시그널 속에 숨겨진 미국의 큰 그림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그널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달러가 약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베센트는 강한 달러는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라며 펀더멘털과 장기적 강세를 강조하고 있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두 사람 때문에 투자자들은 도대체 미국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은 정책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밀한 역할 분담이 있는 걸까요? 비밀의 열쇠는 바로 트럼프가 말한 단어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경제가 망가져서 생기는 약한 달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달러 가치만 덜 강해지는 더 약한 달러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는 굳건히 서 있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저렴해지는 마법 같은 상황을 바라는 것입니다. 환율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철저한 상대평가 게임입니다. 미국이 혼자서 중력을 거스르고 달러 가치만 인위적으로 계속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상대적 약달러가 되려면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유로화나 일본의 엔화가 강해져야만 합니다. 시소게임처럼 상대방이 무거워져야 내 쪽이 가벼워져 내려오는 원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경제 움직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방위비를 늘리고 관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을 필두로 재정 지출을 쏟아부었죠. 정부가 돈을 풀면서 유로존 경제가 일시적으로 미국보다 강한 반등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는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유럽의 생존을 위한 반격이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던 달러 약세라는 결과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유럽이 강한 유로를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을 풀다 보니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까지 높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로화마저 너무 비싸지니 유럽의 핵심 엔진인 수출마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만 골병든다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이 강한 유로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라가르드 총재는 백기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경제성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라가르드는 유로 강세가 지속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유럽이 살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유로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이고 빠져나온 돈은 다시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달러로 쏠리면서 달러는 파이널리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이 미국에 복수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건에다 팔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막대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 달러를 다시 자국 통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유로나 엔화 가치가 미친 듯이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자국의 수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 거대한 자산의 딜레마 때문에 섣불리 국채 매도를 무기로 꺼내들지 못합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의 고민도 깊습니다. 아베노믹스 시절 1달러에 75엔 수준이던 엔화 가치는 현재 155엔대까지 치솟으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싼 엔화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물건이 너무 싸게 들어온다며 엄청난 무역 불균형에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지금의 너무 지나친 엔화 약세를 심각한 골칫거리로 여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엔저 현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거대한 금리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4.5%를 훌쩍 넘는 반면 일본의 금리는 아직도 0.25% 수준에 머물고 있죠. 자본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물 흐르듯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이자가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대한 자금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엔화의 가치를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엔캐리 트레이드는 시장의 큰 뇌관입니다. 싼 이자로 빌린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글로벌 자산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가 큽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무조건적인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당국 모두 이 거대한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며 시장이 박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급격한 붕괴가 아닌 철저하게 통제된 연착륙을 목표로 신중하게 상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던 아베노믹스는 자산 버블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다카이치 등 새롭게 들어선 일본의 리더십은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신 AI, 로봇, 반도체 같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 체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향으로 정책의 키를 돌리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이 엔화의 추가 약세에 과도하게 베팅하려 하자 양국은 급격한 엔화 약세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며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재무상부터 미국의 베센트 장관까지 나서서 경고 메시지를 던졌죠. 급격한 엔저 베팅은 위험하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 심리적 지지선을 구축하고 양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강력한 공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3국 환율 전쟁의 현재 스코어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상대적 약달러를 원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벅찹니다. 유럽은 재정 지출로 버티다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다시 금리 인하라는 카드로 선회했습니다. 일본은 최악의 초약세 엔화에서 벗어나 통제된 강세를 조심스럽게 지향하고 있죠. 미국은 이 흔들리는 유럽과 일본의 정책 변화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베센트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배드캅이 되어 타국의 관세 공포를 조성해 상대적 약달러를 유도하고 베센트는 굿캅으로서 펀더멘털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미국 경제는 강하게 유지하되 환율은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아주 고도의 팀플레이 전략입니다. 이 톱니바퀴 같은 미국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아야만 글로벌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을 둘러싼 미국, 유럽, 일본의 치열한 수싸움과 숨겨진 전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환율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퍼즐을 맞췄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핵심 주제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 부에서는 연준과 새로운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의 정책 방향, 그리고 파월과의 역학 관계가 시장에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명한 장투자였습니다.